그 정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증거 분석 범위와 관련해서 분석 범위를 어느 범위로 할 것인가를 판단을 우리 정인께서 지침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분석관들이 증거 분석 범위를 결정을 했습니까? 제가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 업무 자체를 제가 잘 모르면서 관여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고 결코 동의하지 않는 그런 업무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 분석 범위는 분석관들이 판례라든지 법리를 따져서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이미 제출받은 증거물이기 때문에 이미 제출하면서 그 여직원이 동의한 부분을 가지고 증거 분석하겠다는 것은 분석관들이 판단한 거 아닙니까? 분석관들과 직원들, 수사부의 직원들이 지혜와 경험을 모아서 숙려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한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고, 저는 직원들을 존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을 끝내고 결과 발표도 분석 범위 내에서 결과 발표를 해야 된다고 그 실무진에서 보고가 있었습니까? 좀 전에 말했듯이 저는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지혜와 경험을 모아서 하는 그 갈길을 존중하고 신뢰했습니다. 예, 분석 과정을 전부 녹화를 했죠. 녹화도 원래 사이버수사대 진술 녹화실이 있지 않습니다. 지나가다가 CCTV 찍힌 게 아니고 투명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진술 녹화실을 하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 정인께서 지시를 해서 그렇습니다. 무려 그 127시간 이상 전 과정을 진술 녹화실에서 녹화를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진술 녹화 과정에서 그 이 전체의 맥락은 제껴두고 그 일부분 발췌해서 이 마치 허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그런 진술인 양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인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참 세상 무섭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는구나 이걸 느낍니다. 저는 법정 재판 과정을 통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증명해낼 것입니다. 네, 지금 윤재욱 의원 시간 5분이 지났습니다만 권성동 간사께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까 양당 합의 끝에 시간을 할애해 줄 수 있으면 그 가능하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권성동 어떻게 간사관 어떻게 합의했어요?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알겠습니다. 권성동 의원 순서에 윤재욱 그렇게 의원이 하겠습니다. 다시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 박영선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제가 이 동영상 화면을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제가 좀 보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은 좀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다시 좀 세팅을 해주세요. 네. 자신의 5분을 세팅하는데요. 잠깐. 그 전에 원세훈 증인은 오후 2시에 출석하겠다고 그렇게 통보가 왔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다시 5분을 박영선 의원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김용판 증인은 대구에서 태어나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구가 있는 달성중학교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사장을 지낸 영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경북사대 국어를 졸업했고요. 그렇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TK, 진골 TK다. 이제 이렇게들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4년간 안기부에서 86년부터 90년까지 근무를 했는데 이때 안기부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박 의원님 잘못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안기부에 1년 7개월밖에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네? 25년 전 1년 7개월밖에 그럼 사무관으로 1년 근무한 적이 7개월 없습니다. 동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정보 분석 업무를 맡았습니다. 안기부에서 정보 분석 업무를 맡으셨다고요. 그리고 오늘 이 사건과 관련해서 증인이 서울청장에 재임할 당시에 국정원 사건 수사를 맡았던 핵심 수사 라인 전원이 영남 출신이에요. 최연락 수사부장, 이병화 수사과장, 김병찬 수사 2계장, 장병덕 사이버대장. 여기 지금 PPT 화면에 나오는데 다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전원이 영남 출신이고 대부분 한 명을 제외하고 다 TK입니다. 자, CCTV 동영상 좀 준비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증인께서 이야기하신 거 가운데 진술 녹화실에서 하도록 지시를 했고 녹화도 자기가 본인이 지시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거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법에 의해서 진술 녹화실은
무조건 녹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CCTV 화면 좀 틀어주세요. 네. 969에 나왔습니다. 오늘 몇 시요? 이게 12월 16일 저녁 8시 상황입니다. 그래서 10시까지 보고하라는 의미죠. 과장님 보고하는 과장님한테 보고한다는 건 거의 우리 자체 브리핑? 그냥 민지 얼굴이 네, 무슨 말씀 하지 마세요. 불가능해요. 청장님 지시한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뭔가 예? 지금 같이 있어요. 10시까지는 괜찮아요. 10시까지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12시 넘어가면 4일이잖아. 월요일이잖아요. 주말에 종결한 거랑 월요일날 종결한 거랑은 수요일날 대선인데 진짜 하늘과 땅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네, 여기 나온 것처럼 재밌게 하는 겁니다. 대선 결과에 하늘과 땅 차이. 새벽 1시, 있죠. 2시 하루 차이 나요. 3일이나 4일이냐 그러는 거예요. 새벽에 오늘 밤엔 못해요. 보고 라인이 그때까지 못 가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러니까 난 그런 브리핑인지 모르겠는데 자체 브리핑인 거예요. 저기 청장님 브리핑이라서. 그걸 여기서 나온 종이는 다 갈아버려요. 네, 이 분석관 스스로가 이것을 오늘 밤에 하느냐 아니면 내일 아침에 하느냐에 따라서 대선 결과에 진짜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청장님 지시한 거 아니냐. 저게 이제 밤 8시 상황입니다. 12월 16일. 그리고 10시까지 보고해라.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데 이제 이런 그 CCTV 화면입니다. 이 CCTV 화면만 봐도 여기에 상당한 음모가 있었고 청장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증인은 16일 날 오후 5시 40분에 홍보 담당관 그리고 최연락 수사부장 이병화 수사과장에게 밤 11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브리핑은 그 다음날 9시경에 하자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을 그날 밤 9시 핵심 간부회의에서 다시 재확인합니다. 이거 자체가 대선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증인이 이러한 모든 것을 꾸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증인은 이날 12월 16일 날 국정원의 박원동 국장과 통화합니다. 몇 시에 통화했습니까? 12월 16일 날 박원동 국장 통화한 시간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오후에 전화 왔습니다. 오후에 전화 왔고 12월 11일부터 16일 사이에도 통화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11일부터 16일 사이에 통화한 적이 없고 저는 16일 날 16일 오후 몇 시에 몇 차례 통화를 했습니까? 한 차례밖에 전화 받은 한 적이 차례 없습니다. 통화를 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정원으로부터 오후에 전화를 받으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했죠. 그렇습니다. 오전에는 국정원 직원이 청장실을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건 의원님 어디서 들으신지 모르지만 그야말로 사실무근의 뜬 소문입니다. 저는 그날 병원에 가서 손톱을 치료하고 오후 2시에 출근했습니다. 오후 2시에 출근하셨다. 그렇습니다. 손톱을 치료하시고 그럼 이거 다 자료 제출을 지금 여기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예, 다음 보충 신문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김진태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우리 박영선 의원은 이 법에 보장된 지금 증언 거부권을 증인이 행사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몰아붙이고 답변하려고 해도 제대로 답변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지난번에 이 막말 파문에 이어서 증인의 이런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인권 탄압 국회의원인지 법사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정말 있는 건지 제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증인 인권 좀 보장해 가면서 합시다. 예?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제가 묻겠습니다. 증인. 네. 자, 12월 16일 날 우리 경찰의 수사 발표가 지금 문제라는 건데 허위 발표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전혀 허위 발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때로 돌아가서 타임머신을 타고 2012년 12월 16일로 돌아갔다. 그때 서울경찰청장이다. 지금도 선거 관련 댓글은 없었다고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상황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마찬가지로
그런 게 없었다라고 발표할 수 발표할 있다.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할 것이다. 그때 당시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가 작성한 댓글이 총 6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내용과 상관없이 김하영이가 작성했다는 댓글. 저는 뭐 댓글 숫자에 대해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지금 경찰 수사 그 의견서에 의하면 6개로 나옵니다. 그 6개 중에 문재인 박근혜를 후보를 직접 지목한 댓글은 없는 거로 나오는데 알고 있습니까?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죠. 네, 그러면 후보를 직접 거명한 것이 없고 6개가 딱 나왔는데 6개가 이런 겁니다. 공짜 복지 문제 있다. 목 내놓고 금강산 관광 가기는 싫다. 국보법 폐지하자는 사람도 이상하다. 국보법 없애면 안 되는 이유. 남쪽 정부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세금이 아깝다 아까워. 지금 제가 얘기한 6가지입니다. 이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12월 16일 날 이런 상태에서 국민들이 다 정말 우리 국정원에서 선거 관련 댓글을 다냐 마냐 하고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를 쫑긋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얘기한 이런 댓글이 나온 걸 가지고 국정원 여직원이 선거 관련 댓글 달았습니다. 이렇게 발표할 수 있습니까? 뭐 그때 결과대로 당시의 판단은 당연히 아닌 거로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선거 관련성이 당연합니다. 없어서. 그거는 그 당시에 실무 분석관들이 그야말로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것을 신뢰했고 존중했다는 건 또 지금도 그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때 12월 16일에는 선거 관련 댓글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당연합니다. 당연하다. 자, 됐고요. 또 우리도 CCTV고 화면 좀 틀어봐 주세요. 자, 우리 야당 의원들 틈만 나면 CCTV 가져와서 얘기하는데 저 글씨가 작은데 그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분석관이 이 문서 했던 것들 다 갈아버려. 이거 큰일이죠.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나온 거를 다 갈아버리라는 건데 진짜 이런 말을 했는지 우리가 이 포렌식 팀에 갖다 자료를 보니까 갈아버려 앞에 한 단어가 있어요. 문서 쓸데없는 것들 다 갈아버려. 동영상이 나오면 한번 틀어봐 주십시오. 했던 것도 다 갈아버려. 자, 들었죠? 자, 잠깐 멈춰주세요. 이런 겁니다. 문서, 지금 검찰이 발표한 자료, 이 문서 했던 것들 다 갈아버려. 지금 들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문서, 쓸데없는 것들 다 갈아버려. 쓸데없는 것들이 뭡니까?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데 이런 관련되는 게 나왔으면 이걸 갈아버리라는 뜻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 그러는데 뒤에 보면요. 나온 거는 전부 압수물 박스 해가지고 다 밀봉해서 전부 갖다 보고해라. 외장 하드에다가 넣어서 다 보고해라. 이런 겁니다. 그럼 뭘 갈아버리느냐? 쓸데없는 것들. 밤새 작업하니까 얼마나 여기저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뒤죽박죽이 되니까 쓸데없는 것들 갈아버리라고 했던 겁니다. 다음 것도 하나 보십시오. 조용히 하세요. 그게 궁색합니까? 국회의원이 질의하는데 또 하나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보면 들어가서 거기다 댓글을 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만약에 조선일보라고 한다면 이렇게 댓글을 달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조선일보에 달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선일보라고 한다면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댓글을 달 수 있다 하는데